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주말만 바라보며 혹시 매일 비슷한 하루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꿈꿉니다. 더 이상의 고통이나 역경 없이 그저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기를 바라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 편안함이 실은 우리의 잠재력을 잠식하고 우리를 서서히 가난으로 이끄는 가장 달콤한 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평생 불편함을 친구 삼아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한 남자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틀을 세운 거인 아산 정주영 회장. 그는 우리에게 아주 역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편한 길은 왜 가난으로 이어지는가? 오늘 우리는 그의 삶과 철학을 통해 불편함 속에 숨겨진 진짜 부의 비밀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안주하는 삶을 거부하고 불편함 속에서 진짜 성장을 이루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 채널은 당신에게 편안한 위로가 아닌 당신의 잠재력을 깨울 날카로운 지혜를 전달할 것입니다. 불편함. 이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우리는 피하고 싶은 감정, 벗어나고 싶은 상황을 떠올릴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 피곤함,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하는 스트레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때 느끼는 막막함과 두려움 같은 것들이죠.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며 안락한 상태. 그것이 우리가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컴포트 존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상황이 닥치면 무의식적으로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혹은 불평하며 최대한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삶의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편안함에 계속 머무를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도 조금씩 아주 서서히 정체되고 도태되고 결국에는 가난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란 단순히 통장의 잔고가 부족한 경제적인 빈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를 잃어버리는 지식의 가난, 도전을 통해 얻는 성취감을 맛보지 못하는 경험의 가난, 그리고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똑같을 내일을 반복하며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는 영혼의 가난까지도 포함하는 아주 총체적인 의미의 가난입니다. 마치 운동과 같습니다. 근육이 성장하려면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게를 들어 올리며 근섬유에 미세한 상처를 내고 그것이 회복되는 과정을 반복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은 분명 고통스럽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근육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죠. 오히려 쓰지 않는 근육은 점점 약해지고 퇴화할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편안함이라는 이름의 소파에 계속 앉아 있으면 우리의 정신과 능력이라는 근육은 서서히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여기 그 불편함을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불편함이라는 거친 파도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파도에 올라타 불가능의 바다를 건넜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틀을 세운 불굴의 거인, 바로 아산 정주영 회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편함 앞에서 주저하거나 도망칠 때 정주영 회장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불편함은 그저 견뎌내야 할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장의 신호였습니다. 지금 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신호, 지금껏 내가 몰랐던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의 문이었습니다. 이 작은 관점의 차이, 이것이야말로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불편함을 피해야 할 장애물로 보는 사람의 삶은 늘 제자리에 머물거나 뒷걸음질 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야 할 허들로 보는 사람의 삶은 끊임없이 전진하며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시작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의 출발선은 그야말로 불편함 그 자체였습니다. 돈, 인맥, 기술, 심지어 든든한 배경조차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오직 맨손뿐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두가 절망하고 있던 시절, 누가 보아도 성공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까요? 아마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안 돼.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스스로 한계를 긋고 포기했을 겁니다. 불편한 현실을 자신의 실패에 대한 완벽한 핑계로 삼았을 테죠.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없다는 것을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없음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없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는 그 절박함, 그것을 창조의 가장 강력한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기에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기에 그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기에 그는 남들보다 몇 배, 아니 몇십 배 더 처절하게 생각하고 또 행동해야 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소판 돈을 훔쳐 무작정 상경했던 그의 젊은 시절, 쌀가게 배달원으로 일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신용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배웠던 그 시절의 불편함은 훗날 그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을 때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배달을 멈추지 않는 성실함은 고객의 마음을 얻었고 장부를 속이지 않는 정직함은 주인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 작은 성공의 경험들은 불편함 속에서도 원칙을 지킬 때 가장 단단한 신뢰가 쌓인다는 삶의 진리를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평생을 관통하는 전설적인 어록이 탄생합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맨손으로 그런 엄청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맨손이기에 더욱 기발하고 독창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이 한마디는 그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는 불편함을 결핍이나 약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더욱 자유롭게 상상하고 더욱 대담하게 도전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으로 재해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위대한 생각의 전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몇 시간 혹은 며칠에 걸친 회의, 수십,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와 PPT 자료,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분석하고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듯한 느낌. 우리는 종종 생각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곤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행동하려는 용기를 마비시키고 복잡한 분석과 이론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죠. 하지만 정주영 회장의 세계에서는 이런 복잡함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화려한 경영 이론이나 복잡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단순함, 그리고 지체 없는 실행력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이 정해지면 그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하자. 이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안락한 의자에 앉아 보고서를 넘겨보는 경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의실에서 탁상공론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언제나 문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먼지 바람이 부는 건설 현장,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공장,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닷가. 그곳에 답이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책상 위 서류 더미 속에는 죽은 정보만 있을 뿐이지만 땀 흘리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현장의 공기 속에는 살아있는 지혜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자신의 귀로 직접 듣고 자신의 직감으로 문제의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해결책을 찾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러한 그의 실천주의는 불필요한 과정을 모두 걷어내고 오직 핵심에만 집중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강력한 문제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단순하고도 강력한 실행력이 가장 극적으로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펼쳐진 전설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텅 빈 백사장 사진 한 장과 낡은 5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현대조선소를 건설해낸 이야기입니다. 때는 1970년대 초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정주영 회장은 모두가 무모하다고 손가락질했던 거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배를 만들어 본 경험도 기술도 자본도 심지어 배를 만들 공장조차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울산 미포만에 허허벌판 모래사장을 찍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배를 주문할 선주를 먼저 찾아야 했고 동시에 조선소를 지을 막대한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완전히 순서가 뒤바뀐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었죠. 마치 차를 사겠다는 사람도 없는데
자동차 공장을 짓겠다며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연히 국내에서는 누구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의 검을 해온 선사인 리바노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허허벌판 사진을 보여주며 유조선 2척을 주문해달라고 설득합니다. 리바노스는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조선소도 없는데 어떻게 배를 만드시오? 라고 물었죠. 그러자 정주영 회장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배를 사주겠다고 계약만 해주면 그 계약서를 가지고 영국의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것이고 그 돈으로 조선소를 짓는 동시에 당신의 배를 함께 만들겠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리바노스는 그의 눈빛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엄청난 확신과 집념을 읽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험을 걸기로 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마침내 유조선 주문 계약서를 손에 쥡니다. 이제 남은 관문은 돈을 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영국 런던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버클레이 은행의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냉정한 금융 자본가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은 형편없었고 현대건설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무엇보다 조선소를 짓기도 전에 배부터 수주해온 이 무모한 사업가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행 부총재는 고개를 저으며 차관 제공을 거절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바로 그때 정주영 회장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꼬깃꼬깃한 대한민국의 5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은행 관계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 지폐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지폐 앞면에 그려진 거북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네 영국보다 무려 300년이나 앞선 16세기에 이미 이런 철갑선을 만들어 왜군을 물리친 위대한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비록 산업화가 늦어져 잠시 가난하게 살고는 있지만 이 위대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가 배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잠재력과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단순한 설득을 넘어 한 민족의 자부심과 자신의 계획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은 더 이상 단순한 화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담보물이자 정주영이라는 한 인간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진심과 기발한 발상에 감동한 버클레이 은행은 차관 제공을 최종 승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온몸으로 보여준 위대한 정주영 정신입니다. 그는 안 된다고 말하는 수만 가지 이유 대신 된다고 믿는 단 한 가지 가능성을 붙잡고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허허벌판 모래사장 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세우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디어가 아무리 무모해 보일지라도, 당신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기적의 첫 페이지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엄청난 성공, 그리고 막대한 부, 정주영 회장이 이룬 경제적인 성취는 대한민국 역사상 그 누구와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의 성공을 단지 돈과 숫자로만 평가한다면 우리는 그의 위대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온몸으로 외쳤습니다. 그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을 한번 둘러볼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관계를 계산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이 모임에 나가면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모든 관계를 철저히 손익의 관점에서 바라보곤 합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해 함께 일하는 동료를 경쟁자로만 여기고 눈앞의 이익 때문에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계산적인 태도보다는 신뢰를 우선했습니다. 눈앞의 성과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일시적인 기회보다는 한 번 맺은 사람과의 인연을 끝까지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알았던 겁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지만 한 번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과 신뢰는 다시 되돌리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이 곧 자산이다. 이 말은 그에게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확고한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그의 사람 중심 철학이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했던 순간은 역설적이게도 회사가 가장 큰 위기에 처했을 때였습니다. 1970년대 말 전 세계를 휩쓴 오일 쇼크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는 그야말로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현대그룹 역시 유례없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일감은 끊기고 자금줄은 막혔습니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구조조정, 즉 함께 일하던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감원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경영학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주영 회장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는 단 한 명의 직원도 내보낼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일이 없다고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가족 같은 직원들을 길거리로 내보낼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당장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사람을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기상천외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텅 빈 사막 한가운데서 직원들을 위한 자체 농장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일감이 다시 생길 때까지 모두 함께 농사를 지으며 때를 기다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 하나가 현대그룹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직원들은 자신들을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야 할 가족으로 생각하는 회장의 진심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 싹튼 회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충성심은 이후 현대그룹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그 어떤 기술이나 자본보다도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을 버리는 리더는 신뢰를 잃지만 사람을 지키는 리더는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가 결국 모든 것을 얻게 되는 법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중시했던 그였지만 그의 인간적인 면모가 가장 빛나는 또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공의 가장 높은 정상에 섰을 때조차 단 한순간도 잃지 않았던 겸손함과 배움의 자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작은 성공만 거두어도 쉽게 우쭐해지고 오만해지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착각하게 되죠.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자신의 성공이 결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곁에서 묵묵히 땀 흘려준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았고 자신에게 기회를 준 시대의 흐름과 보이지 않는 행운에 겸허하게 고개를 숙일 줄 알았습니다. 이러한 겸손함은 그를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게 만드는 가장 비옥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린아이처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건설업으로 시작해 조선, 자동차, 전자 등 전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때마다 그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고 또 질문했습니다. 현장의 젊은 기술자 앞에서도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기꺼이 고개를 숙이며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최고 경영자라는 자존심을 버리고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는 깨끗하게 인정하고 즉시 바로잡았습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바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남긴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만은 실패의 지름길이며 겸손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다. 이러한 그의 정신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조직 전체에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회장이 먼저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니 그 누구도 아는 척하거나 실수를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두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창의적인 조직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고 기꺼이 배우는
겸손한 자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삶으로 직접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거인의 위대한 여정을 함께 따라왔습니다. 불편함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태도, 단순함과 실행력의 힘,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리더십까지 그의 삶은 우리에게 거대한 울림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위대한 선배의 지혜를 평범한 나의 삶에 과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나의 삶을 바꾸지 못하면 그저 흘러가는 말에 불과할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의 성공 철학의 정수를 뽑아 우리 모두가 바로 내일부터라도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거인의 5가지 핵심 습관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의 성공 금고를 여는 5개의 비밀 열쇠와도 같습니다. 첫째, 그는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며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파악했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고작 신문 읽기라니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을 읽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읽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쉴 새 없이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자극적인 뉴스, 짧은 영상, 가십거리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갑니다. 우리는 정보를 소비할 뿐 그것을 해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앞에 떠다니는 단편적인 사실들의 조각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뿐이죠. 하지만 정주영 회장의 신문 읽기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는 신문 기사 한 줄 한 줄을 마치 암호를 해독하는 탐정처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들 이면에 숨어있는 거대한 세상의 흐름, 즉 이치를 읽어내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 멀리 중동 지역의 정치적인 분쟁 기사를 읽으면서 그는 곧 다가올 유가 변동을 예측하고 그것이 대한민국 산업에 미칠 영향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발견해냈습니다. 그에게 신문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의 흐름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지도였습니다. 그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보았습니다. 파도가 아닌 조류를 읽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그저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춰봅시다. 하나의 기사를 보더라도 이것이 왜 일어났을까? 이것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그렇다면 나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세상을 보는 당신의 눈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둘째, 그는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분석 마비 증상. 혹시 당신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우리는 실패가 두려워서 자꾸만 행동을 미룹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시작을 주저합니다. 정주영 회장에게 그런 망설임은 사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실패다.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에게 아이디어란 머릿속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공상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시험대에 올라 마침내 실행되었을 때 비로소 생명력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실행력은 때로는 무모해 보일 정도로 과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철저한 준비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1%의 가능성만 보여도 일단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9%의 불가능은 강인한 의지와 불굴의 노력으로 직접 메워나갔습니다. 조선소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그는 만약이라는 가정법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되게 한다는 결과로 자신의 생각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 당신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품어온 아이디어가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일단 시작해보는 겁니다. 불완전한 오늘의 첫걸음이 완벽한 내일의 계획보다 100배, 1000배 더 위대합니다. 셋째,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우리는 인맥 관리라는 말을 잘
자주 사용합니다. 명함을 교환하고 SNS 친구를 늘리고 언젠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의 연락처를 저장해 놓죠. 하지만 이런 기계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심의 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정주영 회장의 곁에는 유난히 그를 돕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뛰어난 협상가였기 때문도, 그가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진심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지위나 배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사람 그 자체를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배려했으며 한 번 뱉은 약속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는 그에게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신뢰라는 가장 강력한 자산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터운 신뢰는 그가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그를 구원해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사람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계산적인 마음은 상대방에게 반드시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대신 당신의 진심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마음을 얻는 자가 결국 세상을 얻습니다. 넷째, 그는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문제의 답을 찾았습니다. 높은 빌딩에 안락한 사무실에 앉아 숫자로 가득한 보고서만 들여다보며 세상을 이해한다고 착각하는 리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주영 회장은 그런 경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현장에 답이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에게 현장은 살아있는 교과서였습니다. 책상 위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던 문제의 진짜 원인이 현장에는 있었고, 복잡한 데이터 분석으로는 절대 찾을 수 없었던 기발한 해결책이 현장에서 땀 흘리는 직원들의 목소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구두가 닳도록 현장을 누비며 자신의 눈과 귀로 직접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생생한 지혜를 바탕으로 가장 정확하고 빠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고객의 불만 전화일 수도 있고, 제품에 대한 리뷰가 쏟아지는 온라인 커뮤니티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그곳으로 가십시오. 현실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째, 그는 모르는 것은 알 때까지 파고드는 강렬한 몰입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얕고 넓은 지식을 자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혁신은 결코 수박겉할 기식 지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제에 미친 듯이 파고드는 깊이 있는 몰입의 산물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때마다 그 누구보다도 깊이 연구하고 학습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백지 상태로 만들고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될 때까지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건설, 조선, 자동차, 그는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분야를 완전히 정복한 후에야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이러한 강렬한 몰입과 학습 능력은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단순한 망상이 아닌 현실로 만드는 가장 필수적인 동력이었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읽고 신문, 즉시 행동하며 실행력,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신뢰, 현실에 발을 딛고 현장, 끝까지 파고드는 몰입, 하나의 유기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이 거인의 습관을 당신의 삶에 하나씩 이식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의 끝에서 당신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의 긴 이야기도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위대한 거인 중 한 명인 아산 정주영 회장의 삶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삶의 여정은 마치 한 편이 거대한 서사시와도 같았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맨손으로 불가능의 파도를 넘어 세계를 무대로 기적을 만들어낸 이야기.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한 위인의 성공담을 나열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확인한 정주영 회장의 성공은 하늘이 내려준 특별한 운이나 타고난 천재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철저하게 그의 태도와 철학이 빚어낸 위대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지혜였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외면하는 불편함을 오히려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로 삼아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어내는 긍정적인 태도였습니다. 그것은 성공의 가장 높은 정상에 올라서도 결코 자만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끊임없이 배우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차가운 계산기 대신 따뜻한 가슴으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신뢰를 쌓아나갔던 인간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주영 신화라는 거대한 산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조금은 불편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편안함이라는 이름의 안락한 소파에 너무 오래 앉아 있지는 않으신가요? 실패가 두려워서 새로운 도전을 애써 외면하고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그저 무기력하게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현실에 안주하며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정주영 회장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단순히 은행 계좌에 더 많은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짜 성공이란 삶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수많은 역경과 불편함을 온몸으로 헤쳐나가며 얻게 되는 내면의 지혜와 성숙함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 함께 손잡고 눈물 흘려주는 타인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위대한 잠재력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불편함이라는 작은 씨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성공이라는 풍성한 열매로 키워낼 수 있는 잠재력 또한 우리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편안함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 속에서 불편함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가치와 그 안에서 비로소 피어나는 성장의 비밀을 정주영 회장의 삶을 통해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다시 수많은 불편한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원하지 않았던 시련이 닥칠 수도 있고 감당하기 힘든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부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삶이 당신에게 던져주는 그 불편함은 당신을 좌절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한 장애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을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더 깊이 있고 더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한 하늘의 값진 선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 불편함 속에서 기꺼이 배우고 넘어져도 괜찮으니 용기 내어 도전하고 다시 툭툭 털고 일어서는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책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삶의 진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진정한 의미의 부와 내면의 풍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 놓인 수많은 불편함들이 더 이상 좌절의 이유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문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혜로운 메시지가 어두운 밤길을 걷는 당신에게 작은 등불 하나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감을 주었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의 잠재력을 깨울 이러한 날카로운 지혜를 계속해서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십시오. 당신의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얻은 이 소중한 깨달음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주변에 있는 소중한 친구,
사랑하는 가족 혹은 미래를 고민하는 동료와 함께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이 공유한 작은 지혜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더욱 밝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깊이 있는 지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편안함이 아닌 불편함 속에서 진짜 성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생각에만 머무는 대신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 그리고 계산이 아닌 진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심장을 가장 강하게 뛰게 한 단 한 가지는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앞으로 당신의 삶에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적용해 보겠다고 다짐한 그 한 가지를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다짐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큰 용기와 영감을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